공항으로 가는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귓가를 스쳤습니다. 김만수 씨는 뒷좌석에 앉아 손주 지우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지만 마음까지 따뜻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들뜬 표정이었고 그 모습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앞 좌석에서 사위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메일을 읽는 그의 눈빛은 여행길이라기보다 출근길에 가까웠습니다. 외동딸 선영은 조수석에서 여행 일정표를 다시 펼쳤다 접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확인한 일정이었지만 괜히 무언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만수 씨는 문득 이번 여행비에 보탰던 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세요. 선영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열었던 그날이 스쳤습니다. 가족이니까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을 열면 이 조용한 균형이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질 즈음 준호가 앞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끼리라 편하네요.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김만수 씨의 가슴에는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가족. 그 안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그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의 의미를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덧붙이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차 안의 공기가 한순간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준호의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마음속에서 정리해둔 문장을 아무 생각 없이 꺼내놓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한번 힐끗 보더니 곧바로 시선을 도로로 돌렸습니다. 말이 차 안에 남아있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순간 김만수 씨는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엔진 소음이 단어를 왜곡했을 수도 있다고 잠깐이나마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문장은 또렷하게 그의 귀 안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짧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아, 왜 그런 말을 해? 농담이잖아. 말은 가볍게 했지만 웃음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그 말이 가진 무게를 느낀 듯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지우는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차 안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다는 것만 감지했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 아니야? 아이의 질문은 순수했지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만수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머리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천천히 내려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그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일은 무엇이었을까? 도와준 돈도 맡아 키운 시간도 참고 삼킨 말들도. 그는 갑자기 이 차 안에서 자신만 투명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 안내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럽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김만수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는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듯한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올려둔 손주 운동화 한 켤레가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까지 분명 누군가의 웃음이 있었던 공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어 소파에 걸쳐두고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의자는 끼익 소리를 냈고 그 소리마저 집안에서는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선영이 급히 챙기다 두고 간 여행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그 책자를 한 장 넘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벽 한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사진, 손주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명절에 찍은 단체 사진. 사진 속에서 그는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경계선 같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 속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자 정적이 다시 집을 채웠습니다. 그는 잠시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조금씩 모아온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모을 때마다 떠올렸던 얼굴은 늘 같았습니다. 딸과 손주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김만수 씨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그 말 뒤에 어떤 선택이 따라올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는데도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공항으로 가던 차 안이 떠올랐고 그 안에서 들렸던 한 문장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습니다. 그 말은 소리 없이 되살아나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침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서던 날들. 공장 기계 소음 속에서도 그는 딸 얼굴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월급 봉투를 쥐고 돌아오던 날이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택시를 몰았습니다. 아내의 약값과 집세를 생각하면 쉴 수 없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늘 피곤했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삶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서로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밤 그는 혼자 남은 집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두 사람 몫을 살아야 했습니다. 선영이 성장하는 동안 그는 늘 뒤에 있었습니다. 학원비를 묻는 말에도 결혼 자금을 걱정하는 말에도 한 번도 고개를 저은 적이 없었습니다. 딸의 웃음이 자신이 살아온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는 준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선영이 잘 부탁하네. 그 악수에는 부탁보다 다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의 경계 밖에 서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김만수 씨는 오래된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 앞에 잠시 멈춰 섰지만 정리할 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이라기보다 이미 끝난 일을 받아들이는 담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구 앞에 앉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김만수 씨는 잠시 통장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는 것들 정리하려고요. 직원은 잠깐 멈칫하더니 하나씩 확인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정기예금, 적금, 보험해지 서류가 차례로 놓였습니다. 펜을 쥔 그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사인을 할 때마다 종이 위에 남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급하게 필요하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직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쓸 데가 없어서요. 그 말은 설명이었지만 사실은 결론에 가까웠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그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통장이 아닌 최소한의 현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허전함보다 가벼움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부동산에 들러 집 정리 절차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누구도 그의 결정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붙잡힐 마음이 없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공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김만수 씨는 식탁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나 혼자 살아도 되는 삶이라고. 선영 가족은 환한 햇빛 아래 리조트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펼쳐졌고 로비에는 휴가에 들뜬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캐리어를 끌며 여기저기를 둘러보느라 바빴습니다. 와, 진짜 크다. 지우의 목소리는 차 안에서 보였던 어색함을 완전히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준호는 체크인 데스크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예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여행 와서도 그의 손에서는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영은 잠시 멍하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괜히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도착했다고 연락은 했지. 그녀의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문자 보냈잖아. 수영장 옆에서 지우는 신이 나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선영은 수건을 들고 웃으며 아이를 불렀지만 웃음이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곳을 좋아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준호는 선베드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조금만 일 처리하고. 그 말은 늘 그렇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호는 이번엔 우리 셋만이라서 좋다며 웃었습니다. 선영도 따라 웃었지만 접시에 놓인 음식에는 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지우는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었습니다. 선영은 발코니에 나와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아무 말도 보내지 못한 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조용했습니다. 김만수 씨는 부엌 불만 켜둔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놓인 흰 봉투와 종이가 유난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한동안 아무 글자도 적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보다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할지가 더 어려웠습니다. 원망을 적자니 마음이 초라해질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니 남겨진 시간이 허무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선영아, 딸의 이름을 쓰는 데에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괜히 용서한 것처럼 보일까 봐서였습니다. 섭섭하다는 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말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일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왜 재산을 정리했는지, 왜 혼자 살기로 했는지,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썼습니다. 딸을 탓하는 문장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동안 고마웠던 순간들을 짧게 적었습니다. 결혼식 날 웃던 얼굴, 손주를 처음 안겨주던 날의 온기. 마지막에는 지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항상 밝아서 고맙고 외할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라는 말.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접지도 봉투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보낼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만수 씨는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는 사과도 화해도 아니라고. 다만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남기는 기록일 뿐이라고. 여행은 계획대로 끝났고 가족은 예정된 날짜에 귀국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선영은 여행이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문을 나설 때까지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영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렀다 갈까? 그녀의 말에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사라도 드려야지. 김만수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낮 시간이었는데도 집 안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몇 번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괜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자산 관련 문의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자산이요? 직원의 설명을 듣는 동안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선영의 얼굴을 보고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영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정리했대. 그제야 준호의 머릿속에 공항으로 가던 날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만수 씨가 머물고 있다는 주소는 생각보다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줄지어 선 오래된 동네, 번듯함과는 거리가 먼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선영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만수 씨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져 보였고 옷차림도 한결 단출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선영의 목소리는 끝이 흐려졌습니다. 김만수 씨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방 안은 최소한의 가구만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둘, 작은 침대. 생활의 흔적이 많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녀의 말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잖아. 그 말에 선영은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준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그날의 차 안을 떠올렸습니다. 지우는 상황을 잘 모른 채 외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외할아버지, 김만수 씨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만은 여전히 예전과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설명되지 않은 말들이 공기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못한 채 시간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김만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돌아갈 생각 없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정리된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어. 그녀의 말에는 뒤늦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 사과는 짧았지만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받는다. 하지만 곧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호칭이면 안 된다. 나는 내 삶을 정리하고 싶다.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선택 존중할게. 그 말은 붙잡는 대신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우는 두 어른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방 안의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김만수 씨는 그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돌아오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관계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거리에서 새로운 관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문 앞까지 배웅을 나온 김만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과 준호, 지우는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맞지? 김만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는 아이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한테는 나는 가족이지. 선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다시 터졌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에 가까웠다. 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말없이 더 깊게.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가 가족의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했습니다. 김만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다 잘한 건 아니다. 하지만 말은 남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말했다. 가끔은 같이 밥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지우는 활짝 웃으며 김만수 씨의 손을 잡았다.
그럼 다음엔 외할아버지도 같이 여행 가. 김만수 씨는 웃음과 한숨 사이 어딘가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이전처럼 돌아가진 않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부를 이름을 다시 찾은 듯 했다.